네, 그러면 지금 이제 2009 개정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나눠드린 자료, 인강 선생님들도 그걸 보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요거 먼저 그냥 오늘은 볼게요. 왜냐면 그게 뭐 굳이 구분 저기 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앞에 거 전체적인 거를 다 해야 뭐 뒤에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7차 2009 개정 3개를 이렇게 놓고 그 목적하고 성격하고 목표만 이렇게 봤어요.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낌이 7차는 어떻고 2007에서는 그래서 뭘 개정했고 2009년에서 이제 뭐 인성 얘기를 하고 뭐 어쩌구나 뭐 이제 이런 느낌만 그냥 아시고, 그거는 모르면 그 표 보면서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 흐름을 아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요걸 봤어요. 이거 봤기 때문에 우선 지금 프린트물 2009 개정에 자세하게 된 거 나눠드린 그거를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가지고 또 나중에 정리를 할 거니까 뭐 왜 여기 먼저 뜬금없이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교육 과정인 이해하고 우리가 이거를 흡수해 놓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뭐 거기에 뭐 이상한 것들 뭐 너무 문제 만들기 애매모호한 것들이 막 시험 문제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정리한 그게 더 제일 중요해요. 그 세 가지 비교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성격과 목표가 어떻다. 목표가 있어야 개정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표로 넘어오시면서 보시면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언제부터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12월 23일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고1 3월 달에, 그쵸? 3월 달에 고1이 고등학교 이제 개정된 걸 배우는 거니까 지금 이제 고2, 고3 두 개 학년이 남았잖아요. 아직 지금 이제 1월이니까 헷갈려요. 3월 달이 되면 고2 고등학교로 치자면 고2, 고3이 되는 거죠. 네, 되는 거고, 지금은 중3은 이미 고1로 3월 달이 되면 이제 고1이 돼서 새 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중1, 중 이렇게 되니까, 예.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 같이 할 2009 개정으로 아닌 게 여기 두 개가 남았다는 거죠. 예. 두 개 학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내년에 만약에 학교에 가서 이제 발령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여기 하나 남은 거고, 나머지 이제 중학생 기준으로 해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벌써 중2까지가 이제 다 개정이 되고 3학년 1학년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다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의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시고만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거기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자꾸 2009년 12월 24일에 총론이 발표가 된 거고 11년에 이제 그게 최종 학점이 공표가 돼가지고 말을 2009, 2011 막 자꾸만 이렇게 하죠. 예. 근데 뭐 워낙 2009, 2011 이러니까 막 익숙해지실 것 같기도 해요. 예, 두 개를 자꾸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것만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뭐 다른 책에도 자꾸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왜 2009, 2011 자꾸 저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2009, 2011 그렇게 헷갈리게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게 둘이 똑같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아마 더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 뭐 필요성 배경,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이런 게 있는데, 방향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방향의 4번에 한번 볼게요. 수학과 교육 과정의 이제 방향에서 창의성 신장, 예, 중요한 말이고요. 창의성.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이 학년군, 예, 학년군 단위 개발이에요. 학년군이라는 게 이제 거기 옆에 중등 1, 3학년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구분해갖고 뭐 7가 8가 9가 뭐 이렇게 가르치던 이것을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1, 3이 하나의 학년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일반, 심화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뭐로 배운 거예요? 만약 기백 이게 아니죠. 고등학교 때 뭘로 배우신 거예요? 기백, 뭐 적통, 미통 이거 배운 거 아니고 그 전 거예요? 7차예요, 7차? 아마 헷갈리는데, 아니, 왜 그랬냐면, 그 전 거를 하면 되게 자기가 한 거 하면 자기 기억에 남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 의도는 없어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요 바로 전에가 말하자면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 같이 넘겨보시면, 아, 여기가, 바꿔버린 거구나. 지금 넘겨보시면 거기에 왜 그 박스에 이제 초1, 중3 이제 수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과정을 보시면 이제 기초 수학이 있고, 일반 과목이 수원, 수투, 확통, 미적원, 미적투, 기하배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심화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그냥 얼핏얼핏 이렇게 자꾸 말한 거 기억을 더듬으시면, 이제 말하자면 이 기초 수학 같은 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그 사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이 많이 비슷했잖아요. 뭐 방정식, 근해공식, 삼각함수, 삼각비도 좀 나오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1이 중3을 못하면 막 되게 힘든데, 이 기초는 약간 중학교 과정이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과목에서 보시면은 그 수원, 수투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이었다 뭐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되게 쉬울 텐데, 고등수학 상하 이렇게 해둔 게 상위 수원, 하가 수투 뭐 이런 개념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그리고 확통은 원래 있었던 건데 그 전에는 이제 지저분하게 고등학교 1학년에도 삼각함수 배우고 나서 뒤에서 순열조합을 조금 가르치고, 미적분과 통계에서 조금 들어가 있고 적분과 통계 조금 들어가고 뭐 하는 짓인지 아무튼 이상했어요. 하여튼 2007년 그 시절은 이상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확률과 통계라는 걸 깔끔하게 딱 묶어버렸어요.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9 그 개정한 과정은요, 아주 이게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 원투도 깔끔하게 해버리고 기하와 벡터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고급 수학 원투로 가서 이제 정말 좀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흐름이 그래요. 큰 흐름이. 그냥 되게 정비가 잘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목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자꾸 익숙하게 알아두시고, 그 세세한 것들은 거기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어떤 학생들이 그런 말도 하긴 해요. 뭐 이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고 뭐 개인 과외도 많이 하시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되실 분들이 되게 그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간제도 하시고 이런데, 그런 분들은 약간 이 과정에서 조금 이점이 있어요. 조금. 근데 뭐 그거 안 했다고 이 이름 이런 거 헷갈릴 건 아니니까요. 이제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신가 봐요. 근데 뭐 그거 처음 반다고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그 4번의 공통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쭉, 근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교재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교재 받으시면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따로 빼서 다시 이렇게 압축한 거니까 여기 있는 건 이제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세요. 예.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4번에 1번의 첫째 줄에 보시면 창의성, 인성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동글뱅이 쳐놓으시고, 계속 같은 말이 아마 반복될 거예요. 2009 개정. 근데 계속 창의성, 인성, 창의성, 인성 이거예요. 이제 창의성이라는 말은 참 많이 나왔지만 인성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쪽에 보시면 왜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습 활동의 주체가 되는 수업 형태를 지향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교육을 막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자율성을 많이 두겠다는 뭐 그런 거예요. 과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1학년짜리 애가 뭐 워낙 뛰어나면 3학년 거 뭐 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오픈 시켜놓은 거죠. 학력 문제로 가가지고 같이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쳤는데 너무 잘해서 연결이 되면 뒤에 것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얘기고, 이제 자세한 건 좀 읽어보셔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부 내용 변화하는 박스로 제가 딱딱딱딱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7차에 뭐 해당했다 뭐 이러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서 바로 바뀐 거니까 지금 우리가 막 최근 거를 먼저 하니까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최근 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걸 기억하면서 아 그럼 그 전엔 안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 파트 잘 보시고요. 영역별의 수화연산, 문자식, 함수, 확률통계, 기하 요런 거는 수술수술 나오셔야죠. 수화연산, 문자식, 함수, 확률통계, 기하 이런 건 익숙해지셔야 돼요. 뭐 그런 거를 더듬더듬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수화연산 파트에서는 특별히 변화된 거는 거의 이제 중1, 2 거기가 이제 많이 그렇죠. 그 집합 삭제가 됐던 게 아주 중요해요. 집합 삭제가 고등학교 수투인데 이제 이 수투는 옛날 수투가 아니고 고등수학 하 개념이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1학년 고1이 배우는 수투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연계성 부족,
학습량 경감이다 뭐 이런 건데 아까 제가 막 말했잖아요. 어린애들한테 막 집합을 가르치고 있는 정말 어려운 되게 그렇다고. 예. 그리고 근사값 같은 거 이제 삭제한 거예요. 여기 지저분한 계산이 되게 많거든요. 쓸데없는 계산이. 그런 거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좋죠 뭐. 그 다음에 그 자연수의 성질 뭐 이런 걸 단원명을 이제 소인수 분해라고 바꿨다는 거. 뭐 이런 건 되게 기억하기 좋잖아요. 자연수의 성질이라는 건 소인수 분해라는 걸 바뀌고 그 다음에 이진법, 십진법 이런 것도 뭐 삭제된 건 좋은 것 같기는 해.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면은 이진법, 십진법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거면 이제 언급을 하는 건 괜찮은데 막 그걸 고치는 계산이 애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 같은 거 통합을 한 것도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정수 배우고 금방 유리수를 배우는데 지수법칙 같은 거 중2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수법칙 할 때도 정수에서 배우고 유리수에서 하고 실수에서 하고 이게 쓸데없는 일을 계속 반복시키니까 그러지 않아야 좋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에서도 유리수까지 통합을 해보면 먼저 설명을 하고 연산을 시키면 사칙 계산하는 게 애들이 쉽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막 분리해서 하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실 때 이제 진짜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이걸 직접 하실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아 이런 게 통합이 됐구나. 뭐 이제 중1에서 10준비 집합은 없어졌고 중1의 집합 없어졌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억이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문자식 단원에서도 보시면 이제 뭐 다 읽어보면 알지만 거기 두 번째 보면은요 왜 그 중학교 1학년에서 왜 시계 값을 구하시오 좌변, 우변, 양변 이런 거 하는 거 다 해서 알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 보면 2차식이다, 뭐 전개해라, 전개식이다, 소거해라, 가감법, 대법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삭제했다는 게 중요해요. 혹시 또 이걸 오해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없어졌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좌변, 우변, 왼쪽 없어지면 어떻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르칠 때는 해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 교수 학습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용어는 굳이 그런 걸 좀 어려워. 애들이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해요. 속어 이런 말 하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뭐 학교에서 애들 앉혀놓고 이제 여러분들 뭐 여기 볼까요? 막 이러고 속어를 할까요? 막 이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 빨리 없애버려 뭐 이러고 이러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이건 다 의미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졌지만 교수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그 함수 파트에서 그 정력, 공력, 치역 그 삭제된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실 게 아까 집합이 삭제돼서 그러는 거죠. 그 집합이 셋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용어를 삭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삭제해서 결국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워라 이제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에서도 뭐 그 초등학교 5학년 줄기와 이끌림 그런 거 자체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제 거기서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누적 도수 분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없어진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없어진 건 기억이 잘 돼요.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없어진 걸 가르치면 안 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당화에 의한 기하교육 강조.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하를 갖다가 직관 기하, 종합적 기하, 논증 기하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애들한테 이런 걸 막 증명하라고 그런 건 정말 무리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그 작도하고 막 이러는 거를 좀 되게 약화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합동 같은 도형의 성질 같은 것도 많이 없애고 이제 막 좀 직관적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증명을 많이 없앴고 그리고 이제 그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도 되게 이제 접선, 뭐 외접원, 내접원 이런 거 막 되게 복잡한 걸 많이 줄였어요. 근데 그런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말하자면 뭐 신문을 읽을 때 우리가 헤드라인 기사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좀 큰 거만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 이런 거, 두 원이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뭐 한 원이 한 원에 들어가면 이런 이상한 거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건 삭제를 했고. 이제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닮음의 위치, 중심 이런 것도 다 삭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의 기하 도형이 엄청 변화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 그냥 너무 오늘도 지금 오래간만에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데 힘들다 하시는 분은 기하 파트에서 그냥 많이 삭제가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다 다시 볼 거니까 중학교의 기하 파트가 엄청 삭제가 되고 많이 줄었어. 그냥 그렇게만 아셔도 엄청 많이 안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넘기셔서 이제 고등학교 그 선택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되게 핵심이 뭐냐면요. 그냥 말로 기억을 하시면 이제 뭐 창의 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는 거하고 교육 내용을 되게 감축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지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애들이 너무 많이 배워서 힘들어서 인성이 나빠진 건 아닐 텐데 창의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하여 뭐 경감을 했대요. 20% 이상 감축했다 뭐 그런 얘기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8단위, 6단위 이게 뭐 5단위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서 선생님이 되셔서 이제 가셔야 되니까 좀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적인 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계산 위주 이제 뭐 계산기 사용도 하게 하고 막 뭐죠? 그 컴퓨터를 이제 애들한테 각각 뭐 2명이 1명이 됐는 뭐 이렇게들 다 해서 수업한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계산 위주의 학습 좀 지향하고 뭐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본 방향에 보시면 이제 거기 읽어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가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마 눈에 잘 들어오실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쪽에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예, 보세요. 거기 현행이 이제 거기 있죠. 예. 공통교육 수학에서 보면 그게 이제 고등 수학 상하 이렇게 배운 거고요. 수학 1, 2, 적분통계, 기하벡터, 미분통계, 수학하러 이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통계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통계가 막 수학 1학년 때도 배우고 적분 통계에도 들어가 있고 물론 그건 이과고 미분과 통계하면 또 문과에 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걸 오른쪽으로 싹 가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 소리예요. 과목별로 확률 통계, 미적 1, 2 이렇게 해서 딱 깔끔하게.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런 거는요. 개설 가능한 유형 같은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개설 가능하다는 거니까 현장에서 많이 이거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두시면 돼요. 수학 1, 2 확률 통계 이렇게 되고 수학 1, 2 미적분원, 수학 1, 2 미적분원 확률 통계 들어도 되고 수학 1, 2 미적분원 2 뭐 기백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이제 자세한 거 있거든요. 과목별로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제 그냥 내가 애들을 가르친다 이런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예, 그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꼭 기억해라 하는 건 제가 그 표로 해놓은 거예요. 예, 다시 뒤에 막 넘기시면 과목별 세부 내용 또 표 나오잖아요. 고교 과정. 예, 그러니까 거기 내용은 읽어보시고 지금 표로 정리해드린 건 좀 기억을 해야죠.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잘 표시만 해놓으시면 돼요. 지금 암기했다고 뭐 겨울에 다 기억나는 거 아니니까. 수학 1, 그러니까 고1 거예요. 고1. 고1의 수학 1에 보면 이제 실수 삭제. 근데 여기는 다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다 중요해요.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변화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소수 2차 방정식 연계 강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2차 방정식 할 때 인수분해하고 근이 막 복소수가 나오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 부분을 복소수까지 가르치고 나서 인수분해 시켜야 더 편해요 사실은. 근데 복소수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이거 복소수니까 안 돼 이러고 버려버렸잖아요. 버려버렸거든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럼 얘는 더 헷갈려요. 왜 이건 인수분해를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근을 왜 안 구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강화시켰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유리식 물식 같은 걸 약화시켰어요. 근데 약화시켰지만 일단은 용어는 있어요. 이제 이게 그런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애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계산을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약화시켰다는 거랑 그리고 또 그 삭제된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항식의 약수와 배수 삭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거 가만히 보시면 사실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다 하나잖아요. 근데 방정식 파트 따로 배우고 부등식 파트 따로 배우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7차가 됐든 2007 개정이 됐든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진도가 너무 많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연계해가지고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예, 이렇게만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래서 고1 때 이제 고1 과목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고1, 2학, 이제 수투도 고1 과목인데 보시면 여기로 이제 아까 그랬죠? 집합이 왔다고. 그러니까 집합 내용이 통합됐다 그 소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잘 좀 봐두세요. 명제에서요.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이제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규류법을 이해한다 이렇게. 근데 막 규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라 뭐 대우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라 막 이렇게 어렵게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거기 보시면 그 절대 부등식이랑 증명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억나시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코시 슈발츠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같은 것이 옮겨간 거예요. 명제 영역으로. 그게 맞아요. 원래는. 그 다음에 함수에서 보시면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거 통합, 내용 약화 이런 거 좀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거기 밑에 2차 함수 최대 최소랑 2차 함수 그래프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그런 게 다 방정식, 부등식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 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이래야겠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수열의 약화및 이동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나겠지만 수열은 우리가 학년으로 보면 고2 때 배워야 문이과 공통으로 막 배우잖아요. 그때 수학 1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데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좀 약화돼서. 그래갖고 거기 써있죠. 2007 개정에 수학 1에 있던 거, 문과, 이과 공통적으로 2학년 되면 배웠던 과목에 수열 영역이 이사 온 거예요. 말하자면 고1 수투로 1학년 때 배우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 이사 와야 되니까 당연히 왜냐면 수열도 함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수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함수 수열로. 순으로 학습을 시키겠다. 그리고 개차 수열 이런 거 다 없앤 거예요. 말하자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려웠던.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알고리즘 순서도 삭제 이거. 이런 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삭제된 건. 그리고 여기에 또 지수와 로그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하고 지수로가 왔어요. 이리로 왔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거기 뭐 상용 로그 지표 가수 삭제된 것도 좀 확인 좀 체크해 놓으세요. 상용 로그 지표 가수도 없어졌어요. 네. 근데 애들이 되게 좀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 부분을.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나머지 과목 4개를 해놨거든요. 근데 거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적분 1, 2, 기백, 확통 이렇게 있는데 미적분 1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다 자기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7차도 좋고 2007 해당했던 분도 좋은데 그 수열의 극한이 여기로 왔는데 수열의 극한을 수원에서 따로 가르치고 또 이과 수학 배울 때 함수의 극한을 따로 가르치고 막 이래잖아요. 이게 되게 나쁘죠. 배우는 입장에서. 근데 수열의 극한을 여기로 이동을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통합을 했으니까 연계성이 되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특별히 수학적인 게 없고 그냥 시험만 잘 보는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요. 나중에 수능 문제 풀면서도 극한을 풀었다는 건 리미트가 나오니까 알아요. 리미트가 나오니까 내가 이 극한 문제인 건 알면서 수열의 극한인지 함수의 극한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연계성으로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네. 그리고 평균값 정리가 이제 뭐 미적분 원에 들어간 거죠. 원래는 거기 있었던 건데 이제 과목 이름이 바뀐 거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이런 게 언제 어렸을 때도 배우고 우리가 대학교 때는 뭐 사실 미적분학 배우면 뭐 수교과나 수학과나 이런 거 보면 1학년 때 이제 이런 거 뭐 중간 기말고사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대학교 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실 고등학교 때만 애들한테 증명하라고 그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리가 성립함을 이해하게 한다. 이거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예. 그리고서는 뭐 중간값 정리라는 게 사이값 정리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건 이제 왜냐면은 그 중간값이라는 것 때문에 그 용어가 혼란스럽다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냥 바뀌었구나. 요거만 지금 그거만 아시고 그 다음에 미적분 2도 이것도 이제 엄청 많이 바뀐 게 거기 보시면은 여기로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여기로 왔고 삼각함수 뭐 이런 게 왔고 이제 미분법에서도 거기 이제 없어진 거 기억하시고 삼각형 응용이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삼각함수가 이제 이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삼각함수의 응용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7차가 됐든 2007 개정이 됐든 좀 기억을 하시니까 제가 말하면 없어지고 이제 백악, 반각 이런 것도 삭제되고. 그럼 이제 이거 없어지면 다 없어졌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고급 수학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런 똘똘한 애들은 고급 수학을 선택해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예. 거기서 가르치시면 돼요. 나 막 그런 걸 가르치고 싶은데 이러면 나중에 가서 그걸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에서도 보면 거기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초월함수의 미분이라는 거를
각 함수를 다룰 때 함께 한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매개 변수, 음함수 이런 거 속도, 가속도 이런 거는 벡터를 하고 해야 좋거든요. 기하 벡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리만 아시면 좀 되게 괜찮다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기백과 확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요한 거는 그 기백에서는 평면 곡선의 이해 강화, 그다음에 위치 벡터를 이용한 평면 운동의 이해 강화. 그러니까 좀 약간 물리적인 개념을 좀 많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느낌을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기백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랑, 그다음에 그 확통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확통에다가 아까 여기 순열 조합 관련 내용을 다 통합했다는 게 찔끔찔끔 있었던 걸 다 가져와서 여기다 딱 깔끔하게 집어넣었다는 거랑, 그 2번을 기억하세요.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삭제됐자. 그 말은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계산할 때 적분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적분을 배우고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학적 도구의 활용 강조는 이제 이거 되게 유의점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공학적 도구를 많이 좀 사용해야 돼요. 확통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과연 현장에서 어떤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잘 하시면 되고요. 이거 뒤에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뭐 이런 것들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게 정리한 게 이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신 분도 이제 이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문제를 좀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어차피 그렇군요. 멈춰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멈추고요. 예. 나눠드리는 거 여기 선생님들은 제가 이걸 드릴게요.